자, 중3 과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 좀 하나 할 건데요. 10월 3일 금요일이고 10월 10일 금요일이잖아. 근데 10월 3일은 그 학원이 전체가 문을 닫는데요.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3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니까 3, 4, 5, 6, 7, 나이스죠. 좋죠. 근데 괜히 오지 마세요. 어차피 학원 와봤자 다 문 잠겨있고 깜깜하게 불 꺼있고 할 겁니다. 들어가지도 못할 테니까 오지 마시고요. 요때 강의합니다. 요때. 흥분하지 마시고요. 연휴 기간에 요때 꼭 오셔서 수업 시작할 테니까, 지금 화면 보고 있는 학생들도 10월 10일 날 다 와야 돼. 수업합니다. 삼 3학년이잖아.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남았잖아.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불사르면서 이제 중학기를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좀 하세요. 연휴 동안에 놀지 마시고. 46페이지 봅시다. 자, 주요 문제 다시 좀 풀고, 그리고 주로 다시 앞단원 단원평가 문제로 돌아가서 단원평가 문제를 풀면서 이 단원 마지막 정리를 좀 할 거야. 복습을 쭉 할 거니까 한번 봅시다. 잠깐만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이거 지금 이거요, 학교 상관없이 만월, 동방, 남동, 서창 모든 학교가 다 시험범위거든요. 이 생식과 유전이. 이제 왜 안 나와? 이 새끼들. 자, 46페이지 시작합시다. 2번 잠깐 볼게요. P46. 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 3번도 그렇고, 이제 사람의 유전 연구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고 있는 거다. 자, 2번 문제 보자. 사람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교배 실험을 하여 특정 유전 우영학을 알아낼 수 있다. 물론, 교배 시험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교배를 못 하죠. 그래서 교배 실험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1번부터 틀렸네요. 답이 1번이지요. 자, 보기 좀 잠깐 읽어볼게요. 2번. DNA를 분석하여 특정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알아낼 수 있다. 자, 요즘 최근 연구 방법입니다. 요즘은 아예 현미경으로 DNA를 들여다보면서 요 유전자는 무슨 병을 일으킨다, 요 유전자는 무슨 형질을 나타낸다 등등등으로 아예 그냥 정확하게 DNA를 조사해서 유전이라는 거를 알아내. 유전에 대한 것을 알아내.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염색체 수와 모양을 분석하여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다. 특정 유전자만 문제가 생겨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염색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게 적당하게 뜯어져서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상동 염색체가 이제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내 이 상동 염색체 중에서 반을 뜯어서 하나는 이제 선생님 남자니까 하나를 정자에만 담을 거야. 정자에는 얘만 담기든지 해야 돼. 그런데 이 상동 염색체가 두 개가 이제 분리가 돼야 되잖아. 생식세포를 만들 때 분리가 되는데 어떤 유전자 단위가 아니라 염색체 단위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뭔 소리냐면 두 개가 분리가 되는데 요 놈이 요렇게 한쪽에 붙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자가 나중에 어느 만큼을 갖게 되냐면 요만큼을 정자 하나에 담게 돼. 또는 요만큼을 담거나, 또는 요만큼을 담거나, 또는 요만큼을 담게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요거랑 요거는 정상이야. 요만큼을 담으니까 정보를 염색체를 담아가니까. 그런데 요 정자는 요거밖에 못 담고 있지. 이 염색체 중에서 이 정자는 염색 중에서 요만큼을 더 달고 있지. 그러면 요런 놈은 염색체 단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유전병도 있습니다. 국승현 들어왔습니까? 국승현. 자, 됐고요. 다음 4번. 문제 2번에 보기 4번이야. 문제 2번에 보기 4번.
가계도 조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 유전자의 전달 경로들을 알 수 있다. 가계도 조사가 굉장히 인간관계, 인간의 유전병 연구할 때는 폭넓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맞고요. 5번. 통계조사는 형질이 나타나는 사례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고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통계조사가 또 굉장히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야 벌써 코로나도 몇 년 전 얘기네요. 까마득한 얘기네요. 코로나가 다 걸렸을 때 뭐 100% 걸리면 죽는다 이런 거 아니잖아. 또 노인들이 이제 코로나에 취약했는데 노인들은 또 100% 죽는다 그것도 아니잖아. 노인들이 죽을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럼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거야. 전국적으로 조사했을 때 60대는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죽었는가, 50대는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죽었는가, 40대는 몇 명 중에서 몇 명, 이런 통계를 조사해서 아 이런 병이 이런 종류의 어떤 형질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조사도 사용합니다. 자, 어쨌거나 답은 2번에 1번이에요. 됐지? 5번 문제 봅시다. 문제 5번. 2번엔 답이 1번이고요. 문제 5번. 그림은 세 가지 형질이 일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에서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형질이 비슷할수록 수치 1에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 그래프 말로 좀 안 되겠는데? 알코올, 치매, 난 모양. 빨간색이 뭐야고? 일란성이라고요. 치매는 얼마니? 0.6이니? 0.1. 치매는 0.6. 난 모양은 뭐야? 1. 1.0이겠지. 1. 파란색은 일란성인데 0.4. 야, 0.2네요, 이거. 0.2, 0.4, 0.3쯤 되나, 치매는? 0.3, 0.2. 됐습니다. 사실 일란성 쌍둥이는 그냥 형제야, 형제. 형제라고 하면 당연히 병에 걸릴 어떤 유전병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는, 아예 피도 안 섞인 다른 사람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아니 형이 있는 어떤 유전병이 나한테 그대로 똑같이 있으려는 법은 없거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어. 대신 일란성 쌍둥이는 당연히 그 어떤 유전적인 형질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유전자와 유전적인 형질이 똑같기 때문에 형이 병에 걸리면 동생도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보면 일단 이 0.2, 0.3 이런 수치가 보이는데 1에 가까울수록 뭐라고 써 있냐면은 형질이 비슷할수록 수치가 1에 가깝대. 근데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남모양 적혈구호 빈혈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이야. 그 말은 일란성 쌍둥이가 빨간색이잖아.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도 같고요. 만들어지는 모든 염색 그 적혈구도 똑같습니다. 형이 남모양 적혈구가 생기면 당연히 동생도 남모양 적혈구 당연히 생기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1이야, 그냥 1. 근데 치매만 보더라도요.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0.6 정도의 관계가 있대. 0.5는 넘어가는 거야, 일단은. 하지만 1은 또 아니잖아요. 형은 치매인데 동생은 치매가 아닐 수도 있지. 이거 왜 그럴까? 환경적 요인을 좀 받는다는 뜻이야. 환경적 요인을 받으니까 당연히 똑같진 않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란성 쌍둥이 봐, 일란성 0.3으로 떨어지죠. 일란성 쌍둥이는 그거보다, 일란성보다 또 환경적 요인을 더 많이 받고 유전자도 다르니까 이거보다는 더 떨어지는 거지, 관계가. 근데 알코올 중독 보세요. 알코올 중독은 이것도 당연히 그 유전자의 어떤 영향을 찾을 수도 있지만, 아니 어떤 분위기나 환경이나 술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 알코올 중독에 더 빨리 걸릴 가능성도 높지. 그래서 0.4 정도 일란성 쌍둥이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남모양은 뭐 거의 관계가 없고요. 0.2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문제 좀 볼게요. 위 세 가지 형질 중 가번 유전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뭡니까? 요거죠. 낫. 예.
유전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이 일란성 쌍둥이가 1이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쓰시면 되고요. 나는 뭔가요? 환경 영향, 환경을 가장 많이 받는 거. 그럼 환경을 많이 받는 건 뭘로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면 일란성 쌍둥이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제 같은 그런 이란성 쌍둥이가 더 영향이 높다는 것은 환경적 요인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유전자를 능가할 정도로, 유전자 똑같은 사람을 능가할 정도로 환경적 요인이 더 세게 작용하는구나를 알 수 있죠. 알코올 중독. 이게 환경이 더 심하다. 이건 유전자가 굉장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이겠지. 자, 잘 보시고요. 자, 6번 봅시다. 문제 6번. 다음 여러 가지 유전 형질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자, 미맹, 보조개, 혐알기, 귓불 모양 이런 것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 공통적인 특징이죠. 이건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잖아요. 상염색체 유전이잖아요. 맞고요. 2번. 멘델의 분리법칙에 따라 유전된다. 분리법칙이 뭡니까? 분리법칙 하면 우열법칙은 됐고요. 그건 이제 우성 열성에 대한 얘기니까. 분리법칙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단어가 키워드가 뭐라고요? 생식세포야. 즉 정자 난자. 분리법칙은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 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그 상동 염색체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물려준다는 뜻이야. 따라서 하나가 우성, 하나가 열성이야. 그럼 이렇게 있어도 생색을 만들 때는 두 개를 우성은 우성만 하나 들어가고 열성은 열성만 들어가듯이 분리가 돼서 들어가더라고요. 하나의 정자를 만든다고. 하나의 난자를 만든다는 뜻이야. 자, 이게 분리가 돼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는 뜻에서 분리의 법칙이죠. 그래서 무조건 생식세포가 키워드로 떠올라야 됩니다. 참고로 독립의 법칙. 독립의 원리. 자, 독립법칙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그런 유전자가 종류가 다양해야 돼. 다양한 유전자. 이런 게 등장해야 됩니다. 이런 키워드가. 즉, 어떤 한 종류, 색깔만 본다. 둥근한, 초록완두,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완두. 초록색 완두와 노란색 완두, 색깔이라는 종류 하나만 보겠다. 그럼 독립법칙 관찰할 수가 없어. 색깔과 모양, 두 가지를 보겠다. 두 가지 형질을 관찰하겠다. 그러면 그게 독립법칙이지. 색깔은 색깔대로, 그 다음에 모양은 모양대로 유전이 되더라. 자, 그런 겁니다. 자, 6번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된다. 근데 이게 자, 6번 문제죠. 일단 답이 3번이네요. 여러 쌍이 아니라 한 쌍의 유전자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맹, 보조개, 혐알기, 귓불 모양 같은 거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한 쌍으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거라 책이 예제로 나와 있는 거고, 이거 말고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 것들은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야. 사실 여러 개 유전자가 서로 관여를 해서 복잡하게 나타나. 대표적으로 피부색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그랬지, 선생님이.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미맹, 보조개, 혐알기, 귓불 모양 같은 거는 한 종류의 유전자로, 쌍꺼풀도 마찬가지고요. 한 종류의 유전자, 한 쌍의 유전자로만 나타납니다. 답이 3번이고요. 4번 보기 보자. 대립 형질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니까 우리가 우선 열성 판단할 수 있고 그런 형질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 중에서 사실 선생님 보기엔 제일 애매한 게 미맹 확실하고요. 즉 맛을 느끼는 사람 못 느끼는 사람이 딱 있고 중간쯤이 없어요. 보조개도 확실합니다. 보조개가 폭 들어가는 사람 있고 아예 안 들어가는 사람 있고, 혐알기도 확실하게 있는데 귓불 모양만 난 좀 그래. 선생님은 매번 애들이랑 관찰을 하면서도 어떤 학생은 귓불이 이렇게 해서 잘 보이고요. 잘 보이고요. 귓불. 어떤 학생은 귓불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잘 안 보이고 부착형과 분리형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중간쯤 된 애도 있다고. 이렇게 있는 애들. 이거 부착형인지 분리형인지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잖아.
근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억지로 생각하지 말고 귓불명도 명확하게 분리형과 부착형으로 볼 수 있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7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오늘 가계도 문제를 좀 볼 건데요. 7번 문제를 좀 봅시다. 자극 그거 다음 거가 뭐야? 자극 그거 다음 거가 그 신경계 말하는 거야? 중추신경, 말초신경 얘기하는 거니? 1학기 때? 그러세요.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아닌 것 같아요. (7번) 다음은 은순의 가족의 혐알기 가능 여부를 조사한 거다. 첫 번째 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혐알기 가능. 자,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혐알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은수가 혐알기 가능하고 은수의 여동생, 은수도 나오고요. 은수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모르겠어요. 사실 아빠 엄마로 네모 동그라미로 했지만 이건 성벽 그 생리세포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두 분 다 가능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얘는 은수랑 동생인데 은수는 혐알기 가능하다. 그런데 동생은 혐알기가 불가능하다. 이게 동생이고요. 은수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뭐 이렇답니다. 우성 대입분자절 T, 열성 대입분자를 스몰 t라고 할 때 유전자형을 옳게 짝지을 해요. 자, 그러면 동생은 불가능하잖아. 자, 언제나 이럴 때 열성이 두 개가 모인 순종이 가장 판단하기가 편해. 열성이 두 개가 모이면. 교환이 왔어요. 시은이만 안 왔구만. 교환이도 선생님 목소리 좀 잘 들리는지 확인하시고요. 유시은은 왜? 다들 오늘 그거냐? 무슨 학원 수업 있었니? 1학년, 2학년 다 막 학원 수업하고 막 헐레벌 때 와서 아까도 수업 듣던데 막 수학 수업도 있고. 아니 뭐 주말까지 수학을 해야 돼? 수학은 뭐 기본 아닙니까? 기본? 수학은 방학 같은 때 이빠이 해놓으세요. 그냥 확실하게 쫙 해놔가지고. 야, 니네 이제 이번에 시험 끝나면은 9월 말이나 이제 10월 달 제일 늦은 게 이제 서창이죠. 서창은 11월 초에 보더라고요. 11월 3일인가? 4일인가? 어쨌든 이제 그때 딱 시험 보면 뭐 할 겁니까? 이제 내년 3월에 입학할 때까지, 3월 2일 날 입학할 때까지 몇 달을 노는 거야? 11, 12, 1, 2, 4개월 남았네. 이제 3월 2일 날 입학하니까. 4개월 동안 뭐 할 겁니까? 공부하세요. 고등학교 수학.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많이 해봤죠, 지금? 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고등학교 수학은 만만히 어딨어. 어느 정도서 공부를 하냐면은, 이거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이거? 이거 센 문제집 이런 거만 한 5건 풀고,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한 거 아닌가? 너 왜 나갔다 들어와? 싫어. 아유, 거봐, 너 내 목소리 다 듣는지 하라 그랬잖아. 확인해보라 그랬잖아. 아까부터. 지금까지 안 들리는데 가만히 있었냐? 에이, 저거 새끼. 그래서 수학 공부 많이 해놓으세요. 수학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학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과연? 걱정될 정도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물론 학교 시험이 쉬우면 뭐 상관없는데 어렵게 나오죠, 고등학교는. 자, 승현아, 목소리 들리니? 자, 그래서 이럴 때 문제에서 얘가 우성이고 얘가 열성이라고 유전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죠. 우성이고 열성 유전자라고. 이럴 때
가능한 사람 밑에서 불가능한 사람이 나왔다 하면 불가능한 사람이 무조건 열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이, 스몰 t. 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스몰 t니까 이거부터 결정 먼저 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이 스몰 t는 둘 다 하나씩 받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아빠도 스몰 t, 엄마도 스몰 t 하나 있다는 뜻인데 둘 다 혀를 가능하대요. 말 수 있답니다. 그러면 라지가 또 하나씩 이렇게 있겠지. 우성 유전자가 하나씩 있겠지. 여기 결정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은수는 가능인데 라지티가 모여서 가능한 건지 라지티 스몰 t가 있어서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보기에 보니까 은수는 판단하지 마시고요. 아빠, 엄마, 동생만 판단하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가 답이겠네요. 답이 1번입니다. 언제나 동생부터 먼저 맞춰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불가능한 사람들, 열성만 모여서 딱 못 말게 생긴 것들, 그런 것들만 먼저 정리해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가계도 분석에서 이 8번 같은 문제에서 그런 걸 따지는 거야. 8번 봅시다. 그릴 테니까 저거 하세요. 그 문제 좀 풀어보고 있으세요. 됐죠? 미맹이 아닌 게 파란색이니까 요거 됐다. 미맹이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됐습니다. 자, 이거는 가계도에 남자 여자가 또 이게 그려져 있지만서도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남자 여자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냥 무조건 성염색체 유전으로 그냥 남녀 구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천이 괄호 안에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우성 대입 유전자를 라지 t, 열성을 스몰 t로 보라 그랬어. 그러면 미맹인 사람은 이 사람, 이것처럼 스몰 2개가 모여야 미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맹인 사람부터 먼저 찾아가면 됩니다. 이 3명이 다 미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그러면 이 3명 다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지. 됐지? 그러면 스몰 t, 스몰 t인데 스몰을 하나씩 받아왔을 거야. 근데 지금 여긴 당연히 스몰이 하나 있는데 정상이래요? 그러면 이 라지가 하나 있겠죠. 미맹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도 스몰 t야. 그럼 스몰 t 하나씩을 받아왔겠지. 그러면 라지가 하나씩 이렇게 있어야 라지가 모여서 얘가 만들어졌겠죠. 얘는 얘일 수도 있고요. 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스몰 t를 얘를 주든 어쨌든 스몰 t를 자신한테 무조건 하나씩밖에 줄 수 없지. 주게 되겠지. 그럼 얘는 무조건 스몰 t를 하나 갖고 있겠네. 그런데 미맹이 아니래. 그 말은 라지 t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 라지는 누구한테 받아왔겠습니까? 이분한테 받아왔겠지. 그럼 이분이 라지를 하나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라지 t여서 하나씩 줬을지, 라지 t, 스몰 t여서 이 라지를 줬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둘 중에도 하나겠네요. 자, 이 자식은 2명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스몰 t를 무조건 하나는 받았을 테고, 이 정상 미명이 아닌 거 보니까 라지 t가 하나 이렇게 숨어 있겠네. 자, 여기 가계도 분석이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요런 세 사람, 자, 미맹인 사람부터 결정을 해야죠. 자, 8번 문제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맹은 열성으로 유전된다. 자, 미맹은 우성으로 유전됩니다. 얘가 이겨요. 미맹은
열성으로 유전되죠. 열성으로 유전됩니다. 열성으로. 그래서 어디 갔냐? 이게 미맹이지. 미맹. 다음 2번. 미맹인 사람 유전자형은 이거다. 맞고요. 스몰T. 3번. 가와 다의 유전자형. 가가 뭐냐? 가와 다의 유전자형. 똑같이 오죠? 라지티, 스몰티. 맞네요. 3번 보기 맞고요. 4번. 나는 가로부터 대유전자 T를 물려받았다. 나는 가로부터 대유전자 T를 물려받았죠. T. 왜냐면 요 T는 이 사람한테밖에 못 받은 거야. 스몰 T를 하나 이 유전한테 받았을 테니까 스몰 T가 여기서 나온 거니까 라지 T는 이분한테 받은 거지. 그래서 나는 가로부터 대유전자 스몰 T가 아니라 라지 T를 물려받은 겁니다. 4번이 틀렸네요. 답이 4번이네요. 라지 T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5번. 많은 미맹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다. 미맹 대립유전자 있네요. 미맹 유전자 있죠? 미맹 대립유전자 갖고 있습니다. 됐네요. 답이 4번입니다. 9번. 가, 바 중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이 두 명이죠. 이 누구야? 라, 바. 라와 바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거네. 라, 바. 됐지? 자, 이렇게 그 가계도 분석은 차근차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밑에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보라색이 뭐냐? 요거가 보라색이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 읽어보면 다음 그림은 어떤 집안의 귀지상태 유전 과계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귀지상태 유전자는 상위 염색체에 있다. 상위 염색체 유전이니까 당연히 아빠, 엄마니 뭐 이런 거 또 구분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 색깔로 초록색은 젖은 귀지,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은 마른 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지, 젖은 귀지, 마른 귀지는 니네도 집에서 귀지를 파보면 알아. 면봉은 잘 안 보이고요. 면봉도 사실 보이는데요. 면봉으로 이렇게 파면 면봉 같은데 귀지가 묻어있을 때 가루 형태로 묻어있는 경우, 톡톡 털면 또 털립니다. 그래서 그럼 가루 형태로 귀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 묻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귀지를 파도 귀지가 약간 축축한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막 물 뚝뚝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촉촉한 기운이 드는 그런 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젖은 귀지가 그렇게 있어요. 젖은 귀지, 마른 귀지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고요. 선생님은 그 표현을 라지 A와 스몰 A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라지 A와 스몰 A 중에서 하나가 우성이고 하나가 열성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우열관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놈의 우성일까? 일단 자, 딱 봐도 개수가 좀 뭐가 적습니까? 보라색이 적지요. 보라색이 뭐죠? 마른 귀지예요. 마른 귀지. 그래서 마른 귀지가 열성이라는 뜻이야. 열성이니까 많이 안 나타나면 적게 나타난단 말이야. 개수 자체가. 여기도요. 열성 자체가 적잖아요. 개수가. 이렇게 3명이 열성이었잖아. 이 가계도 중에서. 그래서 열성이 적습니다. 이 보라색이 뭐였냐면 마른 귀지래. 그래서 마른 귀지를 열성으로 보자고, 스몰 A, 젖은 귀지를 라지 A로 이렇게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성이 결정이 됐으면 열성부터 먼저 체크를 하라고요. 이렇게 열성 두 개가 모여야 이 마른 기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나머지는 젖은 기지가 될 텐데 젖은 기지가 어떻게 보입니까? 자, 스몰 a가 어떻게 하나씩 왔어요? 하나씩 왔겠죠. 스몰. 그럼 여기는 라지가 하나씩 버티고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 여긴 젖은 기지인데 이렇게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자, 여기도 스몰 a가 보이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스몰을 받아왔겠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젖은 기지니까 이렇게 갖고 있을 테고요. 됐죠? 자, 여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볼게요. 자, 이 애와 이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애가 나왔는데 스몰 a가 있기 때문에 얘를 주나 무조건 자식한테는 스몰을 하나씩 주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스몰이 두 개네? 그 말은 스몰 하나는 여기서 받았지만 스몰 하나도 여기서 또 받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라지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젖은 기지란 뜻은 이 라지 a를 얘가 받아와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됐죠? 자, 얘는 부모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일지 모르겠네요. 다 결정됐습니다. 끝났죠? 자, 10번에 1번 문제 봅시다. 1과 2의 유전자형은 같다. 1, 2 같네요. 이렇게 같네요. 맞고요. 2번. 3과 4 사이에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젖은 기지가 있을 확률이 3과 4가 어디냐? 이게 3이고요. 이분이 4번이네요.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젖은 기지가 있을 확률. 젖은 기지는 자, 봐봐. 그냥 우리는 이런 애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자식을 보면 되는 거야. 자, 자식을 볼게요. 이분은 얘 아니면 얘를 줍니다. 아, 이거 좀 안 보이나? 좀 위에 쓸게. 요분은 얘 자식한테 얘 아니면 얘를 줍니다. 그 요분도 자식한테 얘 아니면 얘를 주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만나면 자식은 얘를 갖겠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식은 이걸 갖고, 자식은 이걸 갖고, 자식은 이거를 가질 겁니다. 문제에서 여기서 젖은 기지가 있을 확률이래. 그러면 젖은 기지는 얘도 젖은 기지로 자식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얘만 마른 기지로 보이겠네요. 즉 4분의 3의 확률로 자식은, 이 두 사람이 만드는 자식은 4분의 3의 확률로 젖은 기지가 나겠지. 75%. 그래서 2번 틀렸네요. 25%가 아니라 75%가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고요. 자, 3번. 5는 아버지로부터 마른 기지 대립 유전자를 받았다. 5가 어디 있어? 아, 여기가 5네요. 이 5가 아버지로부터 마른 귀지 대립 유전자. 마른 귀지, 요 스물.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까? 요 라지를, 이 동그라미, 엄마한테 받았을 거 아니야? 이 아빠는 아예 라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스몰은 아빠한테 받았다는 얘기네. 맞네요.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이 가격에서 유전자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은 총 2명이다. 이분과 이분. 총 2명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맞고요. 5번. 부모가 모두 마른 기지가 있을 경우 젖은 기지가 있는 자녀는 태어나지 않는다. 부모가 모두 마른 기지가 있었다는 얘기는 요거. 부모가 모두 이렇다면 자식도 무조건 이거밖에 안 나오겠죠. 자식도. 그래서 젖은 기지는 태어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답이 5번이고요. 11번. 자, 5가 여기 이분. 5가 마른 귀지가 있는 여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때 이렇게 결혼한다는 뜻 아니야? 이렇게 저희 마른 귀지가 있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물론 이분과 결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두 형제예요. 지금 남매예요. 남매. 같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 근데 남매를 떠나서 이제 이 문제, 남매를 떠나서 그냥 이런 사람이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면 이라면 유전자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결혼을 해서 자녀가 마른 기지가 있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자녀가 마른 귀지가 있을 확률. 그럼 또 다시 이거죠. 이분은 이거 아니면 이거를 자식한테 줄 거고, 이분은 이거밖에 못 줍니다. 따라서 만들어지는 자식은 이거나 이거나 둘 중에 한 종류. 젖어 있거나 말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몇 %? 50%네. 마른 귀지가 있을 확률은 50%입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답이 3번. 자, 가계도가 열성만 체크가 되면, 지금처럼 열성만 미리 이렇게 열성만 체크가 되면 나머지는 생각보다 쉬워. 열성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시작을 좀 해야 돼. 자, 이제 혈액형입니다. 12번. 야, 이거 좀 풀지 않았었나? 이거 12번 풀었나? 안 풀었나? 만약에 풀었으면 얘기를 좀 하세요. 풀었으면 얘기를 하시면 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아, 풀려있긴 해요? 승현이가 풀려있을 리가 없는데 제가 숙제를 안 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이거 풀었던 것 같은데. 아이. 넘어갈까요? 여러분? 재아야, 풀려있냐? 12번? 알았어요. 12번 풀어봅시다. 12번. 자, 아유, 야, 이거 가계도를 그려야 되는데. 그립시다. 안 푼 사람들 좀 풀어보세요. 풀고 있고요. 승현이는, 뭐야, 이거. 승현이는 풀려있으면 안 푼 문제 좀 풀어보고 있으세요. 뭐 그림 좀 그릴게. 또 가게도 그려야지, 뭐. 아유, 아유, 아이고. A형, O형, B형, B형, O형, B형, A형. 됐죠? 에휴. 자, 재판 봅시다. 우리가 이런 가계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뭐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다 뭡니까? 유전자형입니다. 유전자형. 언제나 유전자까지 파고 들어가야 가계도가 보이는 거다. 근데 지금 여기에 B, A, 이거 뭡니까? 이거는 그냥 형질입니다. B형으로 보인다고요. 근데 B형이라고 해서 얘가 유전자가 뭔지는 모르지. B인지 B인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나가야 돼. 그러면 이런 가계도에서 유전자형을 뭐부터 판단하고 시작한다? 항상 이렇게 열성 순종. 열성 순종은 명확하니까. 라지, 스몰 A 명확하니까 그부터 싹 쓰고 시작하는 거야. 혈액형에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유전자형을 알 수 있는 혈액형이 있어. 그게 O형이지. O형 유전자형이 딱 한 종류밖에 없거든. OO. 그래서 O형부터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혈액형에서는. 자, 그럼 이제 OO니까 아빠한테 O도 받고 엄마한테도 O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도 O가 있겠고 아빠도 O가 있는데 아빠가 A형이래. 그럼 A로 있겠네, 아빠는. 그럼 아빠의 유전자형은 AO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낳는 자식 중에 한 마리가 B야, B를 갖고 있어. 이 B는 누구한테 온 거였겠어? 아빠한테 못 오잖아. 엄마한테 와야겠지. 그럼 엄마가 BO였네. 자, 그럼 이 B는 엄마한테 B를 받고, 나머지 한 칸 비어있는데 A를 못 받겠지. A 받으면 AB형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 O밖에 못 받지, 아빠한테는. 그래서 BO가 요 남자의 아들의 형이 되겠네. 혈액형 유전자 형이 되겠네요. 자, B형으로 보인답니다.
근데 얘의 엄마가 5 오기 때문에 5를 무조건 하나는 받았을 거야. B형을 어떻게 보여? 이 아빠한테 라지 B를 받았겠지. B를 받았겠지. 이렇게. 됐지? 자, 5, 5야. 그러면 이 5, 둘 다 5, 5가 여기서도 5 하나 받고요. 여기서도 5 하나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B5일 테고. 여기는 A5가 되겠죠. 됐죠? 얘는 혈액형 모르겠네요. 자, BA 만나면 A, B형이 됐을 테고, B5가 만나면 B형, A5가 만나면 A5가 되면 A형, B5가 만나면 B형, O5가 만나면 O형. 이 넷 중에 하나가 되겠네. 얘는 뭔지도 모르겠지만. 자, 12번에 기억번 봅시다. 가의 혈액형은 B형이다. 가가 뭐야? 얘가 가네. 가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B5가 B형이니까 맞고요. 니은번 나의 유전자형은 A5이다. 나가 여기네요. 나가 유전자형 A5다. 맞습니다. 디귿번 준서의 동생이 태어날 때 준서가 뭐야? 얘가 준서야? 준서의 동생이 태어날 때 O형인 확률은 25%다. 준서의 동생이니까 결국 이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하는 애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이분은 B 아니면 자식한테 5를 줄 거고, 이분은 5밖에 무조건 못 줍니다. 그러면 만나면 B5, 만나면 5가 돼서 자식 중에 B형이 나오거나 O형이 나오거나 하겠지. 근데 뭐야? O형일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50%입니다. 50%. 디귿은 틀렸고요. 답은 기억, 니은 3번이네요. 자, 13번. 다가 가진 AUBOC 혈액형의 대립 유전자를 다가 아까 뭐였어? 다가 여기죠. 이 사람이 가진 대립 유전자는 B도 있고 O도 있겠는데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B5. 3번. 14번. 라가 가질 수 있는 ABOC 혈액형의 종류를 모두 찾아 쓰라고 그랬는데요. 답이 5번이죠. 다 가질 수 있어요. AB형, A형, O형, AB형, A형, B형, O형.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답이 5번이에요. 자, 성형세 주제 좀 봅시다. 이거 좀 가계도하고 쭉 좀 다 오늘 가계도를 좀 많이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몇 시야? 좀 쉬고 합시다. 4시 6분인데요. 4시 15분에 시작할게요. 10분 쉽시다.